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일신TV 에브리모닝 뉴스 코멘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다들 보셨죠? 네, 기사로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네,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관련해서 주옥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네, 주옥순 대표님, 이제 나와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옥순입니다. 어제같이 좋은 날이 5년, 6년, 거의 한 7년 만에 맞이한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몰아쳤던 저 문재인 공산주의자 좌파 새끼들, 저들이 나라를 망가뜨리기 시작했고, 쉽게 말하자면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던 저 허접하고 한심하고 댓글 공작으로 된 문재인 저 인간, 저런 인간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지도자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자, 여러분 여기 그 화면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스튜디오가 아니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지금 노트북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화면이 아마 적게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장 작게 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바로 뒤에 요 파란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김윤옥,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님 이제 다 나오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파란색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허무했습니다. 깍듯이 예의를 지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자신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이 어제 그렇게 대통령에게 대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고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여러분 그 자유라는 단어가 35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일당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자유를 억압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여러분 지성주의자와 반지성주의자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지성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일에 우리가 진실을 바르게 얘기하는 것과 이게 반드시 A며 이 A라는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C라고 말하고 B라고 말하고 이렇게 반지성주의적인 민주주의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이제 언제 나온 단어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게 감기가 아직 조금 덜 떨어져서 중간에 기침이 하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그 미국의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테트 메카시즘 등을 탐구한 미국의 반지성주의에서 반지성주의자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
육감이나 감정을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한다. 육감이나 감정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일당들은 거의가 다 국민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가는, 쉽게 말하자면 반지성주의자로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자유국민들을 억압하면서 자신들은 저 북한에 실험하는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서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누구만 좋은 일 시켰냐? 대한민국에 이 숨어있는 고정간첩, 공산주의자들, 저 북한의 김국성 씨가 고정간첩으로 난파시킨 이런 놈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악질 반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천주교, 누구죠? 김희중, 이런 놈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 지하에서 반민주주의 세력으로 활동을 해왔다고 저희들은 100% 1000%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에 여러분 자유를 35번 외쳤어. 그리고 우리 국민을 15번 외쳤어. 이 사람이 오죽하면 자유 35번을 집어넣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제 하늘에 오색 무지개가 떴어요. 그 마른 하늘에 오색 무지개가 뜨더라니까요. 야, 이게 무슨 조화냐. 그런데 여기만 뜬 게 아니고 저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무지개가 떴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어 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기류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말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5번의 국민 자유를 외치고 15번의 국민을 외친 것,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윤석열 당선자는요, 역대 어느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통합, 정치적 메시지를 많이, 이 통합을 가지고 할애를 했습니다. 차별화 이런 거를 많이 줄이겠다 이렇게 했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자유를 더 많이 외쳤고 국민을 외쳤습니다. 북한의 주민의 삶을 개선할 담화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의 방점, 국민, 시민 아주 심도 있게 강조하면서 소통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을 아우르는 취임식이 어제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바로 뒤에, 선서하는 바로 뒤에 서 계십니다. 그 다음에 김윤옥 여사님 계시고요. 하여튼 어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국회의사당 잔디밭에 문재인이가 나오니까 야유를 퍼붓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여기 나왔냐고. 너는 5년 동안 나라를 망친 놈이 왜 여기 나오냐고. 너는 광화문 광장에서 사지를 매달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돌멩이로 쳐 죽여야 된다는 얘기까지 어제 나왔습니다.
너무나 어제는 정말 국민들이 기분이 좋았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 윤석열 당선자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차가 와서 대통령이 차를 타고 나가는데 거기에 부부가 딱 서서 참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추면서 그 인사를 하는 거 보고 아, 참 윤석열 당선자가 항상 마음의 빚을 갖고 있었구나. 저렇게 대통령에게 무리한 법 적용을 시켜서 대통령이 4년 9개월간 감옥에 있었는데 아, 이것마저도 참 도대체 하늘의 뜻이 뭘까? 저희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제 너무너무 그 상황이 좋았고요. 아주 국민들이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옆에 김건희 그 여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얘기를 주고받는 게 어제 카메라에 잡혔어요. 아주 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설문을 읽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그 무지개가 뜨는 걸 보고 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징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찾아가서 인사하는 걸 보고 아주 좋았습니다. 어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항상 옆에서 항상 뒤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다소곳한지 어제 좋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얘기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와서 제가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주제로 돌아와서 어제 그 과학, 진실, 전제로 갈등을 풀어야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반지성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각자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면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취임식에 실무진 초고에 없던 내용 윤 대통령이 넣자고 해서 진영 논리로 조국 수사 공격한 전 정부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이 된다. 맞아요. 저 문재인 저 허접하고 한심하고 댓글 공작으로 된 저 한심한 인간 공산주의자가 마지막으로 정경심, 김경수 이런 두 놈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넣을 것 같았는데 그나마 저 문재인 일당이 그거는 하지 않고 가서 그나마 다행이다. 김경수는 지금 빨리 새로운 재판을 또 할 수 있도록 고소 고발을 해야 됩니다. 드루킹 댓글에서 얼마만큼 이 기사를 왜곡해서 계속적인 SNS를 통해서 날렸는가에 대해서는 꼭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거 우리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외쳤던 4대 기둥,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은 이 4대 기둥. 근데 어제요, 웬일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했는데 한미동맹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입국윤이라는 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는 주로 국정 전반에 의해서 자유의 가치를 바탕을 두고 연설문을 나왔습니다. 윤석열식 자유선언문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어제 윤석열 그 대통령 그 취임식의 발언은 자유선언문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다. 2019년 10월달 우리 자유통일당 정광훈 대표님께서 뭐를 하셨냐? 서울 고백서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닌가? 다 켰나? 아, 됐다. 배터리가 부족하다. 제가 코드 꼽느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어제 윤석열 당선자는 자유선언문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선언문은 바로 기독교 선언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바이블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그 시기부터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선언문은 바로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이 자유선언문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철저한 자유는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의 그 자유선언문은 한국 민주주의가 다수의 힘으로 억누르고 자유를 억누르는 위기 상황이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자유 가치를 복원하는 데 맞추겠다. 이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 이것이야말로 가장 자유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정기조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이번에 이 대통령 취임식을 전제로 아마 이 나라의 올바른 기초를 닦아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 어제 연설문을 보면 저 문재인 일당들이 자극할 수 있는 법이라는 용어는 거의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냐. 각자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면 문제 해결은 안 된다. 이게 문재인, 김정수, 저 두 연놈이 들으라고 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억누르고 다수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자유를 박탈시킨 거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는 것으로 해야만이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지금 취임식을 하고 취임사를 외치고 있죠. 바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뒤에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자, 북한과 자유대한민국이 왜 다르냐? 저 북계와 대한민국이 왜 다르냐? 북계는 국민을 억압하고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의 그 창의력과 그 창의력을 통해서 어떤 문명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문명의 발달은 바로 자유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억압한 북한은 완전히 우리나라 60년도에 소가 구루마 끌고 다니는 그런 나라로 살고 있고 이 자유를 마음껏 보장했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한 건국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여기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굶고 싶으면 굶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굶고 싶으면 굶고 내가 어디 가서 모든 것은 개인의 자유에 입각해 왔기 때문에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 발전한 나라 속에 지켜야 될 건 뭐냐? 마음껏 자유를 주되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법입니다. 법. 헌법입니다.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한정 창의력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만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세력들은 절대로 안 되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어제 윤석열 취임사의 주요 발언이요. 뭐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이건 뭡니까?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되 건국 정신에서 입각한 헌법은 바로 법을 지키면 누구든지 자유는 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다. 맞습니다.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로 제 기능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정치는 쓰레기다는 거 윤석열이가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유를 누리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바로 하라 이겁니다. 책임은 바로 법이 따르는 겁니다.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로 제 기능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반지성주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 삶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이 이제 올바른 길로 가는 거다.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윤석열이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대통령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대통령으로 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칼을 대다가 칼을 대려고 하니까 추미애를 시켜가지고 윤석열이 오른팔 왼팔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몸통만 남겨놨지 않습니까? 몸통만 남겨놓는데 결국은 문재인 일당들이, 추미애 일당들이 윤석열이를 대통령 시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 자유의 가치의 핵심은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를 했고요. 진실을 존중해야 된다. 자유 가치의 핵심은 진실이다. 진실. 진실이 존중받아야 된다. 자, 우리나라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그 수사가 진영 논리로 공격받게 되면서 자유주의의 실종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것 같다. 진영 논리로 공격받게 되면 자유는 이 수사나 이런 것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 한 국회의원은 개인의 이 책임보다는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포퓰리즘 형태에 대한 경계의 뜻도 담긴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국가 책임은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아니, 개인이 노력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그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아니, 왜 국가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국가는 작게 하고 개인의 자유는 넓게 하되 자유의 가치에 핵심을 두되 진실하게 존중받는 그런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이다. 자, 여기에 보면 어제 그 실무진이 작성했던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에 관련 내용이 없었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먼저 이 개념을 꺼내놨다고 합니다. 반지성주의죠. 저 조국이 같은 놈 보세요. 저 윤미향 도둑년 같은 놈 보세요. 저 임종석 간첩행위 했던 놈 보세요. 문재인이가 공산주의고 간첩인데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클 때 저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반지성주의를 집어넣냐. 자, 좌우를 따지지 않고 증거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들을 반지성주의자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이 맞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이 윤석열 어제 하늘에 공기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았었는데 어쩌다가 저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이 공산주의 북괴를 추종하는 놈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배받다 보니까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고 여러분 세상에 진실을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자가 반지성주의에 대한 얘기를 아마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교수 소위 우리 사회에 좀 엘리트 의식이 있었다는 이 진보 학자, 진보 민주주의 외치는 이 잡놈들 아주 어제 충격이었을 겁니다. 반지성주의 이 얘기가 바로 조국이 같은 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완전히 까부시잖아요. 사실을 왜곡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곧 죽어도 트위터에다가 올려, 글을 올려. SNS에도 올려. 야, 조국아, 이제 주둥이 닫고 가만히 있어. 이 반지성주의 이거 너를 두고 하는 소리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한국 정치를 정상화하려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자유 가치 회복해서 출발해야 한다. 맞아요. 아이고, 어제 아주 제대로 했어, 제대로. 아주 내가 속이 다 시원했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조정하고 또 서로 타협하고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된다. 타협하는 것도 진실이 전제돼야 되죠.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통이나 국민통합도 진영에 관계없이 과학과 진실 같은 전제에 동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냐. 어제 윤석열 그 당선자의 오늘 이 그 자유고백서, 자유선언서를 보면 여러분, 문재인 저 일당들이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권력에 취해서 억압 누르면 되고 국민들에게 정치방역, 사기방역 시키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는 다 숨기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도 이것을 외면하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 쓰레기 집단들이었습니다. 쓰레기 집단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어제 그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요. 글자 하나하나가 3,300세자라고 합니다. 3,300세자의 자유가 35번 나왔어요. 국민이 그래도 그보다 15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윤석열 당선자는 아마 조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가 문제라는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민이 당신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나를 불러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와. 작년에 그 대선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 할 막 꿈도 꾸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치하는 당신네들, 당내 경쟁자들, 당신들에게 다 실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를 선택한 거 아니냐. 나를 불러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력은 국정원 댓글 사건 뭐 이런 것도 선거 위반도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여기 따라서 문제로 해결하려고 접근을 하니까 이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법을 어기는 놈은 무조건 잡아쳐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죠. 어제 그 핵심 키워드가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지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이 시원하죠? 박수! 자, 이제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사진 나오죠, 여러분?
자, 아유. 자, 여러분, 이 사진 크게 나왔습니다. 요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기가 김윤옥 여사입니다. 아이고. 이 문재인 일당들 이것들은 볼 것도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저는 김윤옥 여사님을 이렇게 뵈니까 정말 마음이 허못했어요. 여기 조금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님. 우리 김윤옥 여사님이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석방이 되어가 나오셔야 되는데. 자, 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태극기를 향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들과 어제 주목 인사를 하고요. 천안함 생존 장병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어제 하도록 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실까요? 아유, 이 김명수 이 자식, 이 대법원장 이놈 이제 깜빵 보내야 되고요. 이 김부겸 이놈도 빨갱이 하다가 감옥, 뭡니까? 빨갱이 돈 받아서 쓴 김부겸 아닙니까? 이런 놈들이 저 청와대 다 들어가서 권력을 잡아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죠. 자, 이놈은 국회의장, 이 한심한 놈, 검수완박 통과시킨 놈 아닙니까? 아이고. 어제요, 여기 시민들과 주목 인사 천안함 생존 장병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어제 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주제로 소통 앞세운 취임 첫날.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 저 김부경 저 한심한 새끼가 계속 문재인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 나왔다. 자, 여러분 여기 무지개 뜬 거 보세요. 취임식장에 뜬 무지개 빛 구름.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른 하늘에 구름이 무지개가 떴다니까요. 와,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 자, 어제요 거기 김윤옥 여사님,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 노재은, 노소영,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또 5대 그룹 총수, 6개 경제단체장,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에 9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구름 보이시죠? 여러분 이 구름에 무지개 구름 보세요. 무지개 구름. 야, 이게 하늘도 이렇게 좋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으아,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어제 그냥 막 정말 어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야, 하늘이 달라 보이고 이런 날도 있구나. 어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도록 너무 잘했어요. 아유, 어제 아주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것만 봐도 저희들은 아주 허무했습니다. 그만큼 번영과 평화로 국민의 자유 확대를 외쳤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이 허무해할지 생각만 해도 여러분 기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가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저 문재인, 저 공산주의자 어제 만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만 참석을 못해. 여기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가슴 아프죠. 어제는 하여튼 좋았습니다. 이 문재인 이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네요. 에이, 보기도 싫어. 자, 여러분, 이제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시민들이요, 우리 세상에 환상의 세계 같은 경치. 와, 바깥의 세상 알기 어려울 것. 구글 궁전에 갇혀 있으니까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 자, 여러분, 어제 이 인파 좀 보세요. 아니,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아니, 내가 어떻게 청와대를 다 와보고 어제 국민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세상에. 이건 정말 역사적인 혁명입니다. 혁명. 자, 우리는 이제 이 자유를 누리되 대한민국의 이 반공산주의자들, 빨갱이 세력, 좌익 세력을 철저하게 다 잡아내야 됩니다. 이 자들을 잡아내서 여러분, 이 자들을 북한에 가고 싶은 사람 북한으로 보내고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사람은 완전히 체제 전환시키고 이 두 가지에 다 반대하는 놈은 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간첩 행위를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고정간첩이 어마어마하게 박혀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각계각층에 고정간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그냥 넘겨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 나라 온전히 못 갑니다.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요, 얘네들이 망쳐놓은 거 이거 고치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현충원 참배 첫 공식 석상에 박근혜 대통령에 다가가 가볍게 팔짱을 끼고 취임식 후 차량 앞까지 배웅도. 우와, 어제 잘했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어제 이제 이렇게 청와대는 또 보여드렸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어제 우리 김건희 여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김건희 여사, 문 부부, 박근혜 90도 폴드 인사.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석상에 박근혜 대통령에 다가가 가볍게 팔짱 끼고 취임식 후 차량 앞까지도 배웅.
아, 여러분 괜찮죠? 어제 이렇게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취임식 현장에서는 코드와 구두, 원피스, 마스크까지 올 화이트 패션으로 했습니다. 별로 고급도 아니에요. 이런. 이 옷은 뭐 고급도 아니에요. 저 김정숙이에 비하면 이분은 너무나 검소하고 쇼핑센터에서 5만원, 10만원, 3만원, 2만원짜리 보편적인 국민이 신는 거 그런 걸 찾아 쇼핑한다고 해요. 자, 너무나 잘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팔짱 끼는 거 보이죠? 여기 요거 한번 틀어봐야 되겠다. 아, 이거 하려면 끝까지 봐야 되니까 안 되네. 이건 안 되고요. 하여튼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대통령에게 가볍게 팔짱을 끼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차량 앞에 먼저 가서 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앞까지 가서 배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참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자, 아버지 다행입니다. 아유, 어제 그냥 뭐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어제 김건희 이렇게 잘 나왔어요. 참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잘했고요. 자, 여러분 여기 어제 환상의 세계 같은 경치. 자, 청와대 한번 어제 개방 첫날인데요. 22,35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어제 많은 분들 여기 보이십시오. 여러분 청와대 안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아이고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청와대를 다 와보고 와, 자 구글궁전이 와, 자 우리 올신 대표님 목이 아프니까 채팅 오신 분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선영님, 김승희님, 그리고 김동규님, 네. 선영님,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오일신 TV 스패너 운영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윤미경님, 생명수님, 자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소니무어님 역시 미국에서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징가 제트사랑님, 어게인TV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수님, 네, 자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김영옥님, 김무숙님, 신홍리님, 네, 신홍리님이 오늘 제일 빨리 오셨어요. 아, 그랬구나. 네, 윤미경님 감사드리고요. 네, 정미자님 감사합니다. 라헬님 감사합니다. 네. 아, 나무로대님 몸조리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홍순봉님 감사드리고요. 네, 아, 김명재님, 네, 미국이시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수산나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천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가 집이 아니고 사무실이다 보니까 자고 나니까 목이 좀 잠겨가지고 어저께 또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네, 좀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김무숙님 감사합니다. 천사님, 네, 수연님,
김윤아님, 네, 감사합니다. 네, SSH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청와대 개방이 어제 74년 만에 된 거거든요. 74년 만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이 됐습니다. 이 안에는요, 120여 종의 나무가 심겨져 있고, 녹지원, 또 그리고 인수문, 이런 데가 아주 그냥 서울 도심 풍경이 기가 막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마 21일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당선자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들어왔지? 자야님, 주 대표님 공도 너무 큽니다. 나라 정권 바뀌는데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다 밉니다. 다 압니다. 에바다김 변함없이 외치는 애국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 대표, 주 대표님. 아유, 사랑해요. 사랑해요. 임원숙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올신 대표님, 오늘 많이 오셨죠? 네, 많이 오셨어요.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청와대를 방문하신 분을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못 하시면 자식들을 시켜서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으아, 어제 완전히 이거 난리 났어. 아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정부는 작게, 정부 공공기관은 다 작게, 공무원 저거 10만 명 이상 뽑아놨는 저 문재인이가 뽑아놓은 거 저거, 저 사람들 다 지금은 이 새로 뽑은 문재인 일당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양심에 손을 얹어야 돼요. 이게 자유통일이 됐을 때는 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과잉 공무원을 뽑아서 국가를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하기 위한 저 문재인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을 대한민국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 이제 문재인은 깜빵 갈 날만 남았죠. 저 김정숙 저 여자도 똑같이 깜빵 가야 됩니다. 국가 돈을 지 맘대로 쓴 저런 여자는 국모 자격이 없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차마 욕은 못하겠고 그런 여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나라를 헐벗고 굶주릴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그 한복이 떨어진 거 꿰매 입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양말을 7번 집어서 기워가지고 신게 만든 그런 나라를 만든 이 나라를 저 문재인과 김정숙 저 두 연놈 이 자빨 패거리 잡놈들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8년 동계올림픽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이 정권에서 이뤄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6대 강국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2018년 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벌 애국자 우리 김건희 그 삼성그룹 회장님이 이 동계올림픽을 이건희 회장님을 동계올림픽을 유치해놓고 눈물을 흘리셨대잖아요. 이 동계올림픽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유치시켜놓고 이분이 이 동계올림픽을 보지도 못하시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제대로 치렀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6대 7대 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망가뜨린 놈이 누구냐? 바로 저 문재인 일당과 저 북한 북계 공산 집단 대한민국 고정간첩 저 천주교 김우중이 같은 놈 저런 놈이 무슨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제가 아픈 것도 뚝 떨어지는 감기도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화와 변형을 위하여 신라 호텔 만찬에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니놈들은 다 죽었어 이제. 이제 끝장이야. 너네들. 이제 절대 법을 어긴 놈들은 용서하지 않아.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게 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제 여기 건배사. 자, 여러분, 우리 나라, 좋은 나라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왜 안 보이지? 동아의 정치에 들어가야 되겠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셔야 돼. 어제 윤 대통령, 오늘은 대한민국 승리한 날, 이게 빨리 안 보이네. 자, 여기에 김건희도 얼떨떨 할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윤 대통령 바이든 방한 새 글로벌 전략 공조의 첫걸음 기대. 우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하나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취임식 때 수류탄 테러 글 올린 20대 충북서 근거. 경찰. 요거는 충북이면요, 요 빨갱입니다. 요 안에 분명히 빨갱입니다. 충북에서 간첩단 사건 잡았잖아요. 충북에서 이 이재명이 같은 놈을 대통령 후보로 세워야 된다고 북한의 지령을 기다리는 놈들이 충북의 간첩단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 취임식을 잘 마쳐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오색 무지개가 우리의 좋은 기조를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제 그 오살림 기도원에 수천만 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우리. 네, 여러분, 오늘도 에브리모닝 뉴스 코멘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위안부 사기 중단 촉구 집회가 있고요. 네, 계속해서 오산리 기도원에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계속됩니다. 네. 방송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복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